안녕하세요. 대기업의 이경민입니다. 현대로템은 요즘 질주하고 있죠. 잘 나가고 있을 때 정책도 그만큼 뒷받침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최근 열린 방산안보 컨퍼런스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또 다른 이슈가 있는데요. 현대로템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기회인지 바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어제였죠. 국가정보원 서울에서 2024년 방산안보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글로벌적인 방산산업과 기술 발전, 혁신, 안보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현대로템은 방산안보 국제 컨퍼런스에서 언급이 됐었었는데요. K방산을 대표하는 업체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방위 산업에서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K방산이 사상 최대의 실적을 또 내고 있는 호황기이기 때문에 이 전략적인 중요성을 또 강조하면서 현대로템과 K방산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군용 장비 생산을 넘어서 방산 기술의 보호와 정보 유출 방지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인 논의를 다뤘었는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 방위 산업은요, 해외 수출이랑 기술 유출 방지가 아주 핵심입니다. 현대로템이 이 분야에서 탱크랑 장갑차, 주요 무기 체제를 생산을 하면서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니 이번 컨퍼런스에서 국제 협력과 기술 보호가 강조된 이유가 동반되면서 현대로템과 같은 회사들이 방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기술 유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런 회의를 또 도모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번 논의를 통해서 포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기술 보호와 국제 협력, 사이버 보안 등 이런 중요한 세 가지 타이틀을 중요하게 공고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경쟁력 강화와 또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자리였다라고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곁들여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방산산업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따라서 방위사업청과 국가정보원 같은 기관과는 필수적으로 협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에서 협력 관계를 또 강화하면서 정책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불어서 기술 유출 방지 관련과 논의해서도 지적재산 보호와 또 직결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였다라고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인데요. 현대로템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사를 보시게 되면 이 모로코 철도청이 현대로템과 고속철도 프로젝트의 협상을 공식적으로 시작했다는 내용인데요. 모로코 정부가 케니트라, 마라케시 구간을 포함해서 고속철도 프로젝트에 현대로템을 유력 후보로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주일간 협상을 진행을 하고 다른 경쟁자들과도 순차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프로젝트가 또 한 번의 시선이 쏠리는 이유는 168대 열차 구매와 함께 20년간 유지 관리를 포함해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현대로템이 이 프로젝트에서 승리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글로벌 철도 시장에서 입지를 완전히 공고히 할 수 있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현재까지의 상황은 모로코 주요 언론에서는 이 사업이 현대로템을 포함해서 이 3파전으로 압축되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쟁력도 부각되면서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건 알겠는데 과연 가능성이 있을까라고도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대로템은 여러 번의 해외 수출, 철도 수출이 있었죠. 그만큼 또 국내외에서 고속철도랑 일반 철도 시스템 구축한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KTX를 비롯해서요, 해외 고속철도 프로젝트에서도 성과를 보인 바가 있었죠. 더불어서 이 가능성에 큰 힘을 또 실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방산이랑 인프라 관련해서 프로젝트의 해외 수주를 강력히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현대로템이 모로코 철도청과 협력할 경우에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나 외계 협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강점이라고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대로템은요, 지난 6월이었죠. 우즈베키스탄과 2,700원에 대한 계약을 체결을 했었는데, 이 이슈가 상당히 고무적이고 중요한 이유는요, 한국 기술로 만든 고속 처리, 해외에 첫 수출된 사례입니다. 그만큼 이번 모로코의 기회 시장에 대해서 가능성을 또 열 수 있는 밑받침이라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한국 기술로 만든 고속 처리, 해외에 첫 수출된 사례인 만큼 이 현대로템도 그동안에 각고의 노력이 있었었는데, 현대로템이 94년에 프랑스 알스톰에서 고속철도를 배워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술을 발전시키고 국산을 하면서 드디어 이런 결실을 맺게 된 성과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요, 현대로템 고속철도 부분도 분명히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고속철도 산업을 준비해온 만큼 이제서야 성과가 부각이 빛을 발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 그 매출 실적에 대한 튼튼한 제반은 현대로템의 고속철도가 있었다라고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현대로템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숨고르기 구간을 잠깐 접어들게 된 것 같습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이 살짝 이탈이 보이는데, 거래량이 다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면서 소강 상태와 숨고르기 구간이 아닐까라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외국인과 연기금, 은행 등 여러 기관들의 매수세가 이어나와줘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숨고르기 구간을 다시 한번 돌파하기 위해서 모로코의 경쟁력, 철도 수주가 또 한번 나와줘야 추가적인 모멘텀이 또 발생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현대로템이 또 한 번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다시 한 번 더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